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빅텍이요. 어저께 샀는데요. 네. 이것도 원전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방산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110원에 네. 10%예요. 네, 이 종목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저께요. 어제요. 예.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빅텍이라는 종목의 성향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좀 급하게 상승했다가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나 네. 빅텍 같은 경우는 약간 북한에서 어떠한 뭐 이슈가 나왔을 예. 때 되게 전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미국의 주한미군을 옮긴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살짝 반응은 있었는데 이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빅텍을 매수하신 이유가 이러한 어떤 소식에 의해서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지금 매수하신 걸까요? 어저께 방산주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들을 뭐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빅텍도 좋은데 빅텍보다는 오히려 지금 대형주 단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차라리 지금 뭐 사실 방산 3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은 너무 가격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이끄는 종목군들은 다 대형주들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빅텍은 이게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좀 갑작스럽게 어떤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말에 쉬고 왔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갑자기 휴전 합의를 한다던가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또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장중에 16%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말고 앞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 수익을 챙기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3대 종목이라고 3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방산주들도 요즘에는 변동성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형주 단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빅텍은 이왕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좀 연속적으로 시세를 주는 종목은 좀 아니다 보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셔서 리스크에 대응하시면서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방산주로 갈아타게 되면 어떤 걸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사실은 뭐 LIG 넥스원이랑 지금 뭐 현대로템이랑 다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서 뭘 더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굳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LIG 넥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오히려 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랑 LIG 넥슨은 계속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공간이 오히려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셔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성강밴드나 현대건설, LIG 넥스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2,000원, 비중 30%.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참 됐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될란가 모르겠다. 2년이요. 오래되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좀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이차님.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2년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작년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지금 매수가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 강도가 좀 세지는 않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도 기대감은 충분히 하반기 때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3분기 때 이제 가격 인상,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거든요. 요금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재무 상태도 안정화가 되고 이 회사의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수금 같은 경우도 빠르게 또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금 인상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4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은 근데 30%이기 때문에 더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면서 45,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48,000원 정도까지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 고려하셔서 이 가격대에서 익절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3분기 때 요금 인상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하반기까지도 끌고 가시면서 배당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상담하신 내용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성강밴드, 현대건설, LIG 넥스원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원전주인데, 에너토크 오늘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8,800원에 제가 이게 진짜 몇 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지겨워가지고 물을 타고 싶은데 어제는 꼭 보니까 타고 싶은데 오늘은 또 안 타고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네,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10%요. 네. 예, 꼭 나오고 싶은데, 네. 이조 대표님께 1차, 2차 매수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될지 이조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에너토크라는 종목은요, 매수가 부근 왔을 때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지금 고평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건 퍼가 거의 뭐 10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98억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오면요. 이게 시총 낮은 종목군들은 한 번에 왕창 이렇게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확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 시세가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뭐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 한번 갈 때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변동성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매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 10,000원대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10,000원대 부근까지는 노려보되 만약에 좀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9,000원 구간 정도 오면은 여기서 5%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10,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당연히 10,000원 이상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물론 거래량이 붙어서 뭐 이런 건 좋지만 언제 또 급하게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점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원래 원전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큰 거는 어느 정도 아실 테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시점은 다음 주에 시세를 보고, 만약에 다음 주에 갭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8,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인 7,960원을 이탈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뭐 아까 앞서 뭐 박철순 대표님의 그런 추천 종목인 우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 KPS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네. 이게 월요일 날 이게 뜨면은 이걸 꼭 제가 팔고 싶은데 그 매수가 그 부분에다 그냥 대놓을까요? 혹시? 미리 걸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쯤 가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9,000원 구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10,0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 매도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손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오늘 상한가 가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또 리스크를 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 하고 나서 출발을 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손절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좀 눌려서 시작하면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0,0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성강밴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7,300원이고요.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5월 초순이요. 네,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가 또 우선 상담 종목이라서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요. 궁금해서요.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수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은 성강밴드 일단 긍정적인 뷰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1분기 때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고, 미국과의 어떤 거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팅 쪽에서는 뭐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피팅 쪽에 대한 주목이 왔을 때 가장 또 수급이 가장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 보니까 이 관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판가로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관세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이번 달에도 사실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이번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소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단 전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29,000원 정도 선에서 절반 정도는 입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33,000원 정도, 3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32,000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가요? 그래서 지금 29,000원이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27,300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29,000원대 도달을 하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수익을 창출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32,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수익을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왜 제가 29,000원을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냐면 전고점 영역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일단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반은 29,000원, 나머지 절반은 32,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29,000원까지는 홀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건설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5,150원이고요. 68,000이요? 65,150원. 65,150원이요? 네, 15%.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오래되십니다. 오래되셨어요. 네. 이 종목도 우선 상단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조. 네, 이주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65,000원이면요. 거의 7년 가까이 들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네,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이 정도면은 그동안 들고 있었던 시간이라도 아까워서 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좀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좀 그래도 좀 매도하고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매수하면 안 될까요? 더 사신다고요? 비중을? 네,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라던가 SMR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사실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올해 1월 달부터 주가가 원래 2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그럼 지금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대건설이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몇 개월 만에 2배가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가 여기 검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6만 원대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6만 원대 차트가 정말 많이 횡보를 했고 그럼 이 가격대에서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한다. 그러면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15% 정도를 만약에 더 사신다고 하면은 평당가는 아마 5만 원대 후반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빠져버리면 손해가 좀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현대건설에 지금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 현대건설은 그냥 놔두시고 다른 원전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그 추가 매수할 물량을 아예 매수를 하셔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 같으세요. 왜냐면 이게 한 종목의 비중이 커져버리면 빠질 때 손실이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15% 가지고 있는데 15%를 더 샀어요. 그러면 원래 손실 나면 10만 원 손실 볼 거를 20만 원 손실 보게 되는 거니까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가지고 계셔서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이 종목은 그냥 7년 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더 두시고 차라리 그 추가 매수할 비중을 가지고 원전 다른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건설은 일단 6만 원이 좀 1차 고비라고 생각하고 6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6만 원대에서 돌파 여부가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현대건설 비중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기회를 준다.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조정이 나와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때 비중 확대 하시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본전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뭐 사실 저는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추가 시세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언제 6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야 돼요. 특히나 유럽도 지금 원전으로 전환한다 그랬고 그러면 유럽 나라들의 우리나라가 SMR 수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다만 그 수주가 언제 더 나올 것이냐. 왜냐면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기대감에 이미 2배가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저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느긋하게 좀 대응하시고 이때
물론 비중 확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남은 금요일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성강밴드나 현대건설, LIG 넥스원을 들고 계신 분들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로킷 헬스케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850원에 13%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며칠 전이요. 네. 오늘 또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주원님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노킷 헬스케어의 가장 큰 모멘텀은 지금 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 표준이 됐다라는 얘기가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5월 15일 날 상승 나왔던 분을 대부분 반납했고요. 물론 이날 시가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음봉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기대감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동물대체 시험이 국제 표준이 됐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숙제는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나 개별적인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한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저는 약간 글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더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신규 상장주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변동성 자리 잡힐 때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15일 날 상한가 그 다음에도 보면은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10% 이상이 나와요. 15% 이상이 위아래로 변동폭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인 속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와서 뭐 주목을 받는 건 좋은데 사실 신규 상장이라는 것 때문에 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좀 기간이 있었던 종목이면은 오히려 저는 이 자리는 좀 지켜보는 것때까지 한번 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7,000원 구간 이탈을 하면은 저는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그나마 다음 주에 17,000원 구간을 지켜준다 그러면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강한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당분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에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장중에 이렇게 HTS를 볼 때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은 사람 심리 자체가 되게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완전 주도를 하고 있는 원전 같은 섹터 공략하시거나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투자는 조금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뉴스 나오면은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예로 CNC 인터내셔널이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보통 그게 호재로 작용되는데 오늘 그냥 차익 매물 완벽하게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좀 피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요일에도 손절하는 게 맞는가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네. 7%인가 8% 올랐는데 그때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놓쳐가지고 오늘 이제 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러면 월요일에 손절하는 게 만약에 오늘 종가가
지금 수요일 날 시가 부근 18,800원 부근을 지켰으면은 제가 조금 더 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 보면은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나오고 지금 저점을 깨버렸잖아요. 저점을 깬 상태면은 이거는 지금 뭐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도 아니고 물론 크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온 게 맞지만 매수가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이탈 나오면은 얼마나 더 빠질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빠르게 18,000원, 19,000원 위로 회복이 되면은 괜찮은데 조금 더 보셔도 그렇지 않고 주가가 회복 못하고 그냥 음봉 나오면서 또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손절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꼭 원하는 수익으로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